집단 히스테리 현상은 학교, 직장, 사회에서 다수가 특정한 신체기관의 이상 없이 통제불능 상태의 신체적 증상을 동시다발적으로 호소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이 집단 히스테리 사건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콤한 바닷물. 2006년 8월 어느 날 아침, 인도 뭄바이시 마인만 한 캔의 바닷물 맛이 솜사탕만큼 달콤하다는 소문이 인근 주민들 사이에 퍼진다. 그런데 마인만은 공해와 오염으로 악명 높은 인도, 그것도 뭄바이에서 더럽기가 탑오브탑이었다. 매일 정화되지 않은 하수와 산업폐수 수천 톤이 그 바다로 흘러들어왔다. 절대 달콤함과는 거리가 먼 최악의 환경이었다. 짠 바다가 갑자기 단맛으로 변했다는 소문에 이를 맛보기 위한 행렬이 줄을 잇는다. 몇 시간 뒤에는 북쪽으로 170km 떨어진 구자라트의 티타레변에서도 똑같은 소식이 들린다. 이를 맛본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아라비아해에 내린 신의 축복이라 부르며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감격한다. 그 바닷물을 병에 담아 가족에게 가져다주는 사람들, 그 물에 몸을 맡기고 떠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바닷물에 대해 긴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던 마하라슈트라 지역환경청은 수질오염 가능성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 바닷물을 마시지 말 것을 경고한다. 그런데 같은 날 2시쯤이 되자 사람들은 전처럼 이 바닷물에서 짠맛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달콤한 바닷물을 두고 생활하수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화학적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북쪽으로 한참이나 떨어진 구자라트의 티타레변에서 동시에 일어난 동일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두 번째, 멈추지 못할 웃음. 웃음이 집단 전염성 질병으로 확산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그 드문 사건이 1962년 1월 30일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빅토리아 호수 서쪽 카샤샤라는 마을에서 발생한다. 처음에는 12살에서 18살의 여학생 일부가 영문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한다.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재학생 159명 가운데 95명이 쉴 새 없이 웃어대더니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보름 넘게 그치지 못했다. 너무 많이 웃다 보니 구토증과 호흡장애, 발진을 일으키는 아이들도 있었고 비명을 지르거나 흐느끼고 졸도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살던 마을 주민들 일부도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학교는 3월 18일 임시 휴교 후 5월 21일 수업을 재개하더니 6월 초 다시 문을 닫았다. 증상은 14개 학교 학생과 주민 1000여 명으로 확산되었다. 웃음병은 발병한 지 18달이 지난 1963년 8월이 돼서야 저절로 사라졌다. 이 웃음 전염병의 원인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이 자신들도 알아듣지 못할 애매한 근거를 제시했다. 혹시 아직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안 하신 분은 지금 바로 눌러서 저에게 추진력을 주세요. 계속 갑니다. 세 번째, 우유를 사랑한 코끼리 신.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 중에 코끼리 머리를 한 채 지혜와 행운으로 학문과 사업의 성공을 돕는다고 전해지는 가네샤가 있다. 때는 1994년 9월 21일 새벽, 뉴델리 남부의 한 신전에서 신자들이 가네샤상에 우유를 바친다. 약간의 우유를 수저에 담아 가네샤상의 코에 대고 먹이는 신용을 했을 때 우유가 신상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생생하게 보였다. 이 소식은 재빨리 인도 전역으로 퍼졌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인도 전역의 모든 가네샤상에서 같은 현상이 목격된다는 뉴스가 돌았다. 정오까지 뉴스는 인도를 넘어 전세계로 퍼졌고 영국, 캐나다, 아랍에미레이트 및 네팔의 힌두교 신전들이 이 현상을 보고했다. 이를 두고 인도 힌두교 단체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발표한다. 이어 미국의 가네샤 신전에서도 이유 목격을 알렸다. 당일 뉴델리에서는 사원에 밀려드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한밤이 되도록 행렬이 이어졌다. 이 와중에 유명 힌두교 사원이 있는 지역의 상점들은 넘치는 수요 때문에 우유가 동난다. 대부분의 사원에서 이 현상이 하루를 넘기지 못했지만 일부 사원은 며칠에 걸쳐 지속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0월이 오기 전 모두 끝이 났다. 그 기적의 원인으로 인도 과학자들은 모세관 현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10월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다. 네 번째, 공포의 진드기. 1962년 후덥지근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의류 공장.
여름이 성수기라서 모든 직원이 어쩔 수 없이 잔업에 투입되었는데 마침 수입된 원단에 외국 진드기가 묻어 있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스트레스가 높아졌다. 그날 늦게 한 젊은 여성이 벌레에게 물린 것 같다며 걱정하더니 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다음 날 또 다른 여성, 그리고 또 한 명이 실신하더니 얼마 후 4명의 여성이 한 번에 병원을 찾아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호소한다. 전체적으로 10하루 동안 62명의 직원이 벌레에게 물렸고, 그로 인한 다양한 징후로 의학적 치료를 받았다. 마비, 메스꺼움, 어지러움, 구토가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공장 경영진과 정부 당국이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소수의 벌레가 발견되었지만 그 벌레들은 사람을 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공장 노동자들의 하소연이 증상의 원인일 수 없었다.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그런 외형적 증거를 검토한 끝에 노동자들이 겪은 질환은 결국 머릿속에만 있었던 것이라는 뜻밖의 결론을 내렸다. 5번째, 질알 발광 사춘기. 때는 2006년 포르투갈. 평범한 청소년들의 모험을 재미있게 다룬 설탕이라는 의미의 연속극 아슈카가 10대,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5월 어느 날 아슈카 바이러스가 여러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서 동시에 발생하더니 급속히 퍼진다. 최소 14개 학교, 여학생 300명 이상이 지금 자신이 치사율이 극도로 높은 위험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은 호흡곤란과 현기증, 그리고 피부 발진을 증상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며칠 전 연속극 아슈카의 극중 인물이 감염된 가상의 바이러스였다. 그리고 이로 인한 증상 또한 학생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았다. 결국 몇 학교는 임시휴교에 들어갔다. 포르투갈 보건당국은 이것은 질병이 아니며 집단 히스테리라고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부모들은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했다. 6번째,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다 죽자. 때는 169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세일럼. 처음에는 두 소녀에게서 시작되더니 곧 몇몇 다른 소녀들 또한 발작, 경련, 고열 등 이상 증세를 보인다. 마을의 매더 목사는 세일럼의 악마가 돌아다니고 있으며 그의 지시를 받는 마녀들은 곧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선언한다. 마녀로 태워 죽이겠다는 매더 목사의 협박에 어린 소녀들은 3명의 무고한 여인을 마녀로 지목한다. 세 여인들 중 영특한 한 명이 진짜 마녀는 따로 있다며 엉뚱한 2명의 다른 여인을 지목한다. 그리고 지목된 여인들 또한 바로 상황을 눈치까고 또 다른 여인들을 마녀라 신고한다. 이로 인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무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녀 또는 주술사라는 혐의로 체포된다. 동네는 순식간에 마녀촌이 된다. 이 집단 광기는 반년 이상 지속된다. 재판을 거쳐 이들 중 20명이 공개 교수형을 당한다. 그 중에는 세일럼의 전직 목사 조지 버로우도 있었다. 버로우는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 군중을 바라보며 마녀나 주술사는 외울 수 없다는 주기도문을 완벽히 암송했다. 버로우와 같이 존경받는 사람들마저 마녀 사냥에 연루되고 나서야 군중은 뭔가 잘못됐음을 깨닫는다. 세일럼 마녀 재판은 1692년 6월이 돼서야 끝난다. 7번째, 관심이 필요해. 때는 1938년 12월 영국 헬리팩스. 여자만 골라 면도날이나 칼로 베고 튀는 남자가 있다는 흉한 소문이 거의 2주 동안 퍼지면서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다. 같은 달 16일 이마와 머리에 상처를 입은 두 여성이 급히 경찰서에 들어오며 칼을 휘두르는 미친놈에게 공격받았다고 신고하면서 사건은 시작된다. 닷새 후 또 다른 여성이 팔목에 깊은 칼자국을 가진 채 경찰서를 찾는다. 두 사건 모두 사건 현장에 어떤 범행 증거도 없었다.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는데 모두 칼에 베인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범인은 헬리팩스의 도살자로 불리게 된다. 이후 수많은 목격담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대다수의 증언자들이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신고를 토대로 경찰은 범인이 적어도 3명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은 상부의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요청한다.
급파된 수사관들이 첫 희생자부터 조곤조곤 사건 정황을 다시 따지다 보니 얼라 이것이 모두 자작극의 구라임이 들통난다. 실수로 다쳤거나 관심받고 싶어 자해를 했거나 남친이랑 싸우고 홧김에 칼질을 한 경우였다. 사건 종결 후 지역 여성 5명이 금융치료를 받았고 4명은 콩밥을 먹었다. 8번째, 화성인 침공. 1938년 10월 30일 밤 8시 미국 CBS 라디오가 화성인의 습격이라는 라디오 드라마를 방송하고 있었다. 그런데 방송 도중 갑자기 속보가 흘러나온다. 뉴저지에 있는 한 농장이 화성인의 습격을 받았다는 경악스러운 내용이었다. 이어 그 공격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한다. 이를 듣고 뉴저지와 강 하나로 붙어있는 뉴욕 시민 수천 명이 급히 피난을 떠난다. 또 뉴저지주에서는 유독가스가 퍼졌다며 수십 가구가 탈출을 시도한다. 피츠버그에서는 절망한 여성이 독약을 먹고 자살하기 직전 발견됐는가 하면 미 공군은 전투 준비에 나선다. 그야말로 대륙 전역은 거의 패닉에 빠진다. 하지만 이 뉴스는 의 드라마의 일부였다. 제작자들은 청취자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드라마 시작 전 미리 알림까지 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알림을 듣지 못한 청취자 또는 화성인 침략 소식을 이들에게 전해 들은 사람들은 이 가짜 뉴스를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이 가짜 뉴스가 대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독일 나치가 유럽에서 세력을 키우다 보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전 사회에 걸쳐 가득했기 때문이다. 9번째, 유럽의 당나라 군대. 1940년 프랑스 북부 불송. 당시 프랑스 라퐁텐 장군이 지휘하던 55 보병사단은 벨기에 국경과 불과 8km 떨어진 곳에 주둔 중이었다. 사병들은 언제 닥칠지 모를 독일군을 두려워하며 귀와 눈을 모두 북쪽으로 향했다. 그때 벨기에가 있는 북쪽에서 포탄이 발사되는 모습을 목격했거나 그렇다고 생각한 포병 장교가 그것이 전차포탄일 수 있다라고 상부에 보고한다. 순식간에 이 소식은 불송으로 독일군 기갑부대가 몰려오고 있다로 확대된다. 이때다 싶어 프랑스군은 짐을 싼다. 이후 단 몇 시간 만에 55 보병사단은 산산조각나며 상당수의 병력이 방어선을 포기하고 후퇴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조사위원회가 열린다. 당시 55 보병사단에 복무한 장교와 병사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직접 독일군의 전차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일군 기갑부대는 이 대소동 후 12시간 가까이가 지나서야 나타났음이 밝혀졌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이 사태를 프랑스군의 군기문란이 아닌 집단 환각 증상으로 평가했다. 10번째, 그나마 작은 것을. 때는 1967년 싱가포르. 일시의 남자 수백 명이 망측한 전염병에 걸린다. 그들은 자신의 성기가 사라질까봐 걱정했다. 이런 증상을 코로병이라 부르는데 코로는 작은 거북이라는 뜻이다. 코로병은 다른 나라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서남아시아, 남아시아처럼 미신을 많이 믿는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는 남성들이 자신의 성기가 작아지고 쪼그라들어 뱃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릴 것이라고 두려워하면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질환이다. 또한 중국의 해남성 사람들은 망자가 부활하려고 성기를 훔친다고 믿는다. 미국 시애틀 병원에서 발생한 사례에서는 남성 환자가 자신의 성기가 뱃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불안감에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한다.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소리치거나 자기의 성기를 꼭 붙들고 있다. 손으로 잡고 있을 때도 있고 밴드, 빨래집게, 작은 추, 젓가락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정신질환의 발생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전염병처럼 퍼지기 때문에 집단 히스테리로 구분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천과 댓글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동력이 됩니다. 다음 동영상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